자, 그 다음 갑니다. 이혼 다음 상속 갑니다. 상속은 법적으로 돈을 다투는 문제라서 좀 자세하게 다룰 거고요. 상속을 잘 알아두면 분명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잘 봐두세요. 이런 것 때문에 드라마에서 보면 막 싸우잖아, 그죠? 자, 상속입니다. 사람이 사망하여 그가 가진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상속이다 라는 거예요.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됩니다. 재산 권리. 그러니까 상속의 대상은 동산, 부동산, 지적재산권, 채권 등 이런 적극적인 재산, 이런 거를 적극적인 재산이라 그래요. 과 더불어서 채무, 즉 빚, 빚을 지고 있는 그 빚도 상속이 됩니다. 소극적 재산이라고 하는데 이 채무 역시 상속인에게 상속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용어를 상속인과 피상속인이라는 말을 쓸 건데, 피상속인은 사망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사망해서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에게 승계해주는 사람이 피상속인이고요. 상속인은 이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는 사람이 상속인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상속인이라고 해서 상속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피상속인이 상속을 해주는 사람이고 상속인이 상속받는 사람입니다. 자, 상속의 원칙. 유언이 있을 때는 유언을 따르고 유언이 없을 때는 법정 상속이 괴시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유언 배웠죠. 유언. 죽으면서 법적인 효력을 갖춘 그런 말을 할 경우, 증거가 있을 경우엔 그대로 따른다. 그게 상속의 원칙입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 유언이 있을 때 이 유언을 100% 따르진 않습니다. 좀 이따가 배울 건데, 이 유언이라고 해도 법적으론 100% 따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자, 상속 순위 봅시다. 상속 순위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해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1순위가 직계비속, 2순위가 직계존속, 3순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와 자매, 4순위가 사촌 이내의 반계혈족. 이게 뭐냐면 직계비속에게도 주고 직계존속에게도 주고 형제자매에게도 주고 사촌 이내의 반계혈족에게도 준다는 게 아니라, 직계비속이 있으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상속을 해준다는 거예요.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받는다는 거예요. 직계비속도 없고 직계존속도 없으면 피상속인의 형제나 자매가, 직계비속 없고 직계존속 없고 형제 자매 또 없으면 피상속인의 사촌인의 반계혈족이 받는다는 겁니다. 이 직계비속, 직계존속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 본인을 기준으로 위로 올라간 사람들이 직계존속, 밑으로 수직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직계비속, 내 옆쪽에 이런 친척들이 사촌인의 친척들을 반계라고 하고, 사촌인의 반계혈족을 상속 4순위로 두는 겁니다. 여기서 빠진 사람이 누구예요? 배우자죠. 배우자. 결혼한 상대.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1순위, 2순위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에요. 공동상속인. 직계비속이 있을 경우는 직계비속 플러스 누가 돼? 배우자가 되죠. 직계비속이 없어. 그러면 직계존속 플러스 배우자는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말하는 거예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아니라,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이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공동 상속을 받을 수 있고, 또 직계 비속도 없고 직계 존속도 없어. 둘 다 없어. 근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어. 즉 돌아가신 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계셔. 그러면 단독 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배우자 혼자서 모두 상속을 받는 것. 재산을 다 받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직계 비속은 사망했어. 근데 직계 비속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아니라 직계 비속의 배우자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본인 내가 있어요. 내가 있고 내 배우자 뭐 남편이나 아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 내가 죽었어. 내가 죽어. 그럼 내가 가진 재산은 배우자가 다 가져가죠. 근데 배우자도 없어. 위에 쉽게 존속 다 돌아가셨다고 해봅시다. 다 돌아가셨고 나와 배우자가 있어. 그리고 자녀들이 있는데 이 내가 죽고 배우자도 이미 죽었어. 그다음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을 직계 비속인 내 자녀가 받아야 되는데 내 자녀도 나보다 먼저 죽었어. 몇 년 전에. 근데 이 자녀가 죽기 전에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의 배우자가 있어. 예를 들어서 나의 사위 혹은 나의 며느리가 되겠죠. 나의 사위와 나의 며느리가 있고 이럴 경우에는 내 아들, 딸은 아니지만 내 사위와 며느리가 내 자녀, 내 아들, 딸을 대신해서 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직계 비속이 이미 사망할 경우, 즉 내 아들이나 손자가 사망할 경우 직계 비속의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을 받는다. 직계 비속의 배우자는 내 사위나 며느리가 되는 거고요. 자녀는 내 손자가 되는 거겠죠. 대습 상속이라고 합니다. 이 상속을 배우자, 이 사위나 며느리가 받는 걸 대습 상속. 자, 그다음 봅시다. 자, 상속의 원칙 네 번째, 균등 분할 상속이에요. 상속하는 재산을 균등하게 분할해야 돼. 성별, 혼인 여부, 자연혈족, 법정혈족 등 그런 기준과는 상관없이 균등하게 분할되어야 한다. 뭐 아들은 더 많이 주고 딸은 적게 주고 이런 거 안 돼요. 또 아들은 결혼했으니까 더 많이 주고 딸은 결혼 안 했으니까 더 적게 주고 이것도 상관없어. 혼인 여부 상관없어. 자연혈족과 법정혈족,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뭐 친생자냐 친양자냐 뭐 이거에 따라서 돈을 덜 주고 더 주고 없다는 거야. 그런 거 그냥 똑같이. 그리고 다섯 번째, 배우자의 상속분. 배우자라는 건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말하는 거예요. 즉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 결혼한 사람은 공동 상속인의 상속분의 50%를 가산해서 받아요. 공동 상속인은 아까 누구였어? 봐봐.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이 있을 경우, 즉 자신이 본인이 이제 사망해서 상속을 한다라고 치면 내 위에 아버지 어머니가 직계 존속이고 내 아들 딸들이 직계 비속이잖아요. 근데 직계 비속이 있을 경우는 직계 비속과 내 아들 딸과 플러스 누구예요? 나의 남편이나 아내가 1순위로 받잖아요. 혹은 직계 비속 내 아들 딸 없으면 나의 어머니나 아빠 그리고 나의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받잖아요. 공동 상속인. 이 공동 상속인들의
상속분의 50%를 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서로 하면서 같이 결혼 생활을 했으니까 오랫동안 생활을 같이 한 사람이잖아요. 평생 살기로 약속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같이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배우자에게 더 많이 상속을 해주는 거예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보다. 예를 들어서 피상속인의 아들이 1억을 상속받았다면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아들이 1억을 받았으니까 1억의 50%인 5천만 원을 더 받는 거예요. 그래서 1억 5천만 원을 받는 거지. 이해돼? 50%를 더해서 받는다는 거. 자, 그 다음 6번째. 유류분이 있습니다. 유류분. 피상속인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유증할 경우. 유증이란 말은 유언으로 증여한다는 거예요. 피상속인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족이 아닌 다른 단체나 제3자에게 주겠다라고 유언을 해서 증여를 한 경우에는 남아있는 유족들의 생계가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이거 평생을 같이 살면서 돈을 모으고 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죽으면서 딴 사람들한테 돈 준대. 우린 뭐야 그러면? 힘들잖아. 그래서 그 유족의 생계를 위해서 일정 액수를 유족들이 받도록 한 겁니다. 여기서 바로 지난 영상에서 말했던 제가 설명했었던 그 포인트가 나오는 겁니다. 뭐냐면 유언을 하고 상속을 하면 유언에 따라서 상속이 된다라 그랬잖아요. 유언에 따라서 상속이 되지만 유언을 모두 따라서 상속해 주진 않는다라 그랬잖아요. 여기 있네. 상속의 원칙에서 유언이 있을 땐 유언을 따른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100% 안 따를 수 있다고 그랬잖아. 이게 방금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쳤을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재산이 1,000억이다. 근데 아버지가 유언으로 이 1,000억을 전부 복지단체에 기부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거를 유언으로 법적 효력까지 받아놓은 상태로. 이렇게 되면은 남은 가족들은 땡전 한 푼 못 가져가잖아. 그죠? 같이 생활하면서 고생했는데 이거는 좀 법적으로 이상하다 라고 본 거죠. 그래서 유족들이 신청을 할 경우에 유족들이 신청을 해야 돼요. 유류분을. 우리에게 일정 금액을 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류분을 유족들이 신청하면 유족들에게 일정 액수를 줍니다. 어떻게 주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상속을 했다면 다른 단체나 제3자에게 유증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가족들에게 상속을 했다면 내가 받았을 것, 그 사람들이 받았을 상속분, 이 법정 상속분이거든요. 그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볼게요. 이런 상황이 있다 봅시다. A와 B가 서로 부부예요. A와 B가 서로 부부고 A와 B 사이에는 C라는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A가 죽기 전에 내가 가진 재산 20억을
내가 죽으면 청소년 센터에 전액 기부한다 라는 내용의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A가 죽었어. 그러면 유언대로 해야 되잖아. 20억을 가지고 있는데 20억 전체를 다 청소년 센터에 기부한다. 그러면은 A의 배우자인 B와 C, 자녀인 C는 어떻게 될까요? 당장 돈이 없으니까 거리로 내몰리겠네. 안 되죠. 그래서 방금 말했던 B와 C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하면은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20억을 B와 C가 나눠 가져가잖아요. 근데 B는 배우자잖아. 그러니까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있으니까 배우자는 직계비속의 몇 %를 50%를 더 받는다 그랬죠. 그러면 20억 중에서 이 직계비속인 C는 8억을 받고요. 8억의 절반 50%인 4억을 하면 12억이죠. 12억을 배우자가 원래 받았어야 됐어요. 상속이 이 청소년센터 기부를 안 했을 경우에, 그죠? 12억 8억으로 20억을 나눠 가졌어야 됐는데 이게 법정 상속분인데 이 유언 때문에 청소년센터에 기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류분은 이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니까 12억의 절반인 6억, 8억의 절반인 4억을 유류분으로 신청해서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적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 역시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직계비속이 없어야 받겠죠. 직계존속은. 또 형제자매는 역시나 3순이니까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없어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법정 상속분 당연한 거고. 자, 그 다음 마지막 상속인 보호. 상속인이라는 건 상속을 받는 사람이었죠. 근데 아까 전에 봤다시피 상속은 가지고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넘어오는 거죠. 승계되는 거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그러면은 오히려 내가 그 빚을 떠안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되니까 빚이 계속 밑으로 승계되거나 한 위로 승계되면은 한 가정, 한 집안뿐만 아니라 그 가문이 몰락할 수도 있잖아. 빚이 클 경우에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 상속인을 보호하고자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포기는 법정 상속을 안 받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 순위의 1순위로 직계비속이 있어서 직계비속이 상속을 받아야 되지만 빚이 너무 많아. 그러면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두 번째, 한정 승인. 한정 승인은 한정적으로 승인한다는 거예요. 상속을 받을 재산의 범위 내에서 빚을 갚겠다. 내가 모든 빚은 못 갚아주고 일정한 금액을 받고 일정한 빚을 갚겠다라고 못을 박는 거예요. 그게 한정 승인입니다. 그래서 151쪽에 사망과 상속에 대해서 나오고요. 민법에서 인정하는 그 유언의 종류에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의 방법과 형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은 무효하다는 점에다 플러스 162쪽에 상속에 대한 내용들 유류분 나오고요. 자연인이 이 상속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거 이쪽 152쪽까지 했고요. 153쪽까지 한번 읽어보면은
재밌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